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바로 송도 신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44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딱 봐도 신축 건물인데 그럼 당연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쳐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건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아주 기묘한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준공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거의 텅 비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하고 멋진 이 건물이 어째서 1년이 넘도록 마치 유령 건물처럼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1300대 1.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바로 이 건물 펜트하우스 청약 경쟁률이었어요. 한때는 정말 모두가 탐내던 가장 뜨거운 투자처였다는 증거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안에는요, 정말 화려함과 섬뜩한 적막함이라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준공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보호 비닐조차 떼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집안 곳곳에 아직도 그대로 붙어있는 저 보호 비닐들. 이 공간에 단 한 번도 사람의 온기가 닿은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좀 서늘한 증거죠. 원래대로라면 입주민들이 누렸어야 할 시설들 좀 보세요. 클럽하우스, 스크린 골프장, 야외 퍼팅장, 옥상 정원까지. 정말 최고급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즐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 꺼진 클럽하우스 문에는 시설물 사용 금지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을 뿐이에요. 건물 밖으로 나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1층 상가들, 부동산 한 곳 빼고는 전부 텅 비어 있고요. 창문마다 임대문의,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여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위층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래층 상가가 장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냥 건물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건물이 텅 비어있는 이유? 그건 그냥 빈집이 많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건물의 정체 자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건물 뭐라고 생각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그냥 아파트나 오피스텔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정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정답은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같은 상업용 숙박시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애매한 법적 지위,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생숙은 법적으로 호텔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입신고, 즉 주소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소지가 없다는 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는 뜻이고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나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 즉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끔찍한 재정적 그리고 법적인 덫에 갇혀 있는 걸까요? 5천만 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집주인이 자기 돈 주고 산 이 집에 살다가 걸리면 매년 내야 할 수도 있는 벌금.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시지가의 10%나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거기에 살면 불법 거주자가 돼서 매년 이렇게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요. 최초 분양가에서 무려 1억 원이나 가격이 떨어진 이른바 마핍,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숫자 0. 이게 바로 현재 이 건물을 사려는 사람의 수입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말이 매수자가 단 한 명도 없대요.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그렇죠. 전입신고도 안 되고 살면 불법인 건물을 도대체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그냥 올스톱,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건물 하나에서 눈을 들어서 좀 더 넓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비극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건 더 큰 부동산 시장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일인데요. 정부가 아파트 같은 주택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니까 이 생숙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틈새 상품으로 떠오른 거예요. 겉보기엔 아파트랑 똑같은데 법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온갖 규제에서 자유로웠거든요. 그러니 투기적인 자금이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례가 없는 아파트는 결국 거품으로 사라진다. 이 문장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생숙 사태가 단순히 건물 하나, 투자 상품 하나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국 주택시장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등일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왜 이 건물은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이렇게 계속 텅 빈 채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보시면 소유주의 80%, 그러니까 대부분이 현재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살 수 있는 집처럼 아파트처럼 광고하고 팔았지 않느냐, 이게 소송의 핵심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유주들은 당연히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주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보시다시피 정말 복잡합니다. 소유주들은 제발 이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섣불리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하나를 구제해주면 전국에 있는 다른 수많은 생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송도의 한 유령 타워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그늘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텅 빈 초고층 빌딩의 이야기가 과연 한 투자 상품의 비극적인 실패로만 기록될까요? 아니면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에 보내는 더 큰 위험 신호, 즉 경고 등으로 봐야 할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게 될 겁니다.